소비나 실물 경제와 관련한 또 한 가지 요소, 오늘 유가 얘기를 또 해야 할 것 같은데요. 7월 초 이후에 3개월 반 만에 배럴당 100달러를 하회를 했습니다. 99.22달러에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원유 재고가 400만 배럴이나 늘었다는 소식은 뉴스로 접해보셨고, 이 외에도 오클라호마에서 인도되는 원유도 14주 연속 재고 감소세를 보이다가 36만 배럴이나 재고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재고가 쌓이는 것이 유가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거든요.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For the energy parts of the business, I don't think it means too much just yet. Oil's been hanging between $100 and $110 a barrel for the past 3-4 months. So I'm not concerned that it's going to go down to 50. No, I think it's actually coming down because we're so successful in generating new supply. So it's not demand as much as it is additional supply coming on the market. At below $85 a barrel, you'll see drilling start to dry up pretty quickly. There's a break-even price we use, what we call discounted at 10%, PV10, probably around $50 oil. So we feel like that oil prices are going to be 85 to 100 for the next several years. 네, 저희가 국제 유가를 얘기할 때 상승하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는 많이 했는데 유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해본 것은 상당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신 대표님, 일단은 또 에너지 기업에 아직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이런 코멘트도 있었는데요. 유가 하락세가 이어지는 거 어떤 의미를 좀 가질까요? 네, 지금 상황 어찌 보면 그 과거 한 몇 달 정도의 상황, 그 유가의 100불 이상에서의 그 고공행진 부분은 어찌 보면 좀 비이상적인 부분이었다. 오히려 시리아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으면서 유가의 하락이 상대적으로 좀 저지가 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 제자리를 찾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인 유가 관련, 정유 관련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빌어본다면 통상적으로 한 80에서 100불 정도의 어떤 레인지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 가장 적절한 유가의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경기 개선 속도에 따라서 유가의 변화 부분이 오히려 지정학적인 리스크보다는 더욱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 대목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 내 대체 에너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과연 대체 에너지, 과거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 어떤 부분이 다를까? 과거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의 급등락, 그 변화에 의한 대체 에너지의 테마주 형성, 그런 과정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특히나 중동 지역의 건설품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국제 유가가 한 120불 넘어서는 그런 과정에서 많이 나타났었고요. 대체 에너지 관련해서는 국제 유가가 한 140불이 넘어서면 통상적으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은 오히려 대체 에너지가 나옴으로써 국제 유가가 변화하는, 지금 주객이 전도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점이 과거의 양상과 지금 현재의 양상이 다르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과거 바이오 연료가 한껏 그 열풍을 불렸던 불과 한 4, 5년 전 상황을 좀 돌이켜 보면요. 바이오 연료라는 부분 때문에 에그플레이션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나타났었고요. 그로 인한 대체 에너지 붐이 좀 불었었더라는 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오히려 셰일가스라든지 아니면 태양광 등 전반적인 대체 에너지가 오히려 유가의 상승 하락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라는 점, 이 부분도 같이 좀 염두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자, 유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내 정유주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형경 팀장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예, 공교롭게도 어제 국내 시장에서 우리 정유주들, SK이노베이션과 SOE의 주가가 상당히 양호하게 움직였습니다. 3% 이상씩 올랐는데요. 어제 이제 화학주들,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 등 일반 화학주들의 주가가 상당히 좀 부진했던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점쯤에서 그동안 그럼 유가가 올랐을 때 국내 정유주들은 좋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유가가 올라가면 정유주가 같이 올라가고 유가가 떨어지면 또 정유주들의 투자 심리에 부정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 9월 달까지 해서 이 중동의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던가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유가의 상승이 진행이 되었을 때 국내 정유주들의 성과가 그리 좋지는 못했습니다.
정유주들의 경우에는 유가보다는 오히려 이 정제 마진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고 있고요. 정제 마진의 경우에는 최근 한 2주 동안에 걸쳐서 정제 마진이 좀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오히려 강세를 나타냈다라는 점, 그런 점들이 최근에 좀 올라온 화학주 대비해서 정유주들의 투자 매력, 물론 3분기 실적 전망이 좋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주들은 앞으로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연결이 되면서 어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